시간에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에서 피루부산이 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해당 작용 10단계까지 했죠.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인데 사실 이름을 잘못 지은 그런 효소죠. 이름만 붙이면은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니까 피루부산에 인산 포스페이트를 붙이는 반응이 역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많은 효소들이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 촉매하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왼쪽으로 가는 반응, 즉 PEP가 파이루베이트가 되는 반응밖에 촉매를 못해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붙인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는 실제로 PEP에서 인산이 떨어져서 ADP와 결합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인산을 잃은 PEP는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된다. 자, 여기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PEP가 있죠. 파이루베이트로 될 때 인산이 떨어지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표준 조건에서 마이너스 14.8kcal/mol.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 ATP가 마이너스 7.3이니까 훨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P는 요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는 순간 이놀에서 케토 형태로 바뀔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순간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요 인산이 고무동력 비행기에 이 프로펠러를 잔뜩 감아가지고 붙잡고 있는, 풀리지 않게 붙잡고 있는 손 같은 역할이라고 했죠. 손을 딱 놓는 순간 이게 딱 풀리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거죠. 자, 이제 PEP 플러스 ADP, 파이루베이트 플러스 ATP 반응의 델타 G0를 아까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ATP를 만들 때와 같은 역시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했죠. 기질 수준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가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두 번 일어나요.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인산을 줄 때 한 번, 그리고 PEP가 파이루베이트로 될 때 한 번. 그렇죠? 이때의 델타 G0 트랜스퍼, 포스페이트 그룹을 PEP에서 ADP로 옮겨줄 때,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도너에서 억셉터를 빼면 되니까 주는 놈은 마이너스 14.8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억셉터는 ADP가 ATP, 이때 마이너스 7.3, 그래서 마이너스 7.5kcal/mol, 즉 표준 조건에서, 즉 PEP도 1몰라, ADP도 1몰라, 파이루베이트도 1몰라, ATP도 1몰라일 때 이 오른쪽으로 되는 방향은, 즉 PEP에서 인산을 ADP에 전달해 주는 반응의 델타 G 제로 트랜스퍼는 이렇게 된다. 즉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는 반응이다. 물론 PEP, ADP, 파이루베이트, ATP 농도가 1몰라가 아니고 농도가 많이 변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델타 G 값도 많이 변하겠죠. 델타 G0라는 것은 요 위첨자 0의 뜻은 표준 조건, 압력이 1기압이고 온도도 정해져 있고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1몰라라는 농도일 때 이렇게 된다. 자, 드디어 해당 작용 졸업. 포도당 글루코스 한 분자가 해당 작용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막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해당 작용 스테이지 1 투자 스테이지 때 ATP를 2개 투자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ATP를 4개 얻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환원된 조효소인 NADH를 2개 얻고, 그렇죠? 그래서 ATP 4개와 NADH 2개 획득, 그렇죠? 2개. 그래서 결국은 파이루베이트 2개로 되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포도당 1개가 파이루베이트 2개로 나눠지고 ATP 2개 투자하고 ATP 4개
NADH 두 개를 획득하였으니 R자 net는 2ATP 그리고 2NADH다. 그죠?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해당 작용의 첫 번째 단계는 글루코즈, 헥소카이네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글루코즈의 여섯 번째 탄소가 인산이 달라붙죠. ATP 하나가 투자되었고, 그러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되고, 두 번째 단계, 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의 1번 탄소는 알데하이드라서 인산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1번 탄소에 OH가 있는 프럭토우즈로 바꿔준다. 그래서 프럭토우즈 6포스페이트로 바꿔주게 되고, 그러면 여기 1번 탄소에 OH가 있으니까 다시 ATP에서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대칭적으로 인산이 붙은 프럭토우즈 1,6 비스포스페이트로 된다. 대칭적으로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알돌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가운데를 뚝 잘라야죠. 그러면은 두 개의 3탄당이 된다. 하나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 DHAP, 또 하나는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G3P. 얘네 둘은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DHAP가 G3P로 변하는 이 과정이 5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5단계 이후의 반응은 누구만 쓰인다?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만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두 개 생긴다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그랬죠. 자,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여기 아주 희한한 반응, 주변에 있는 무기인산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여기 알데하이드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산화되면서 이때 환원되죠. 얘가 산화되니까 누가 환원돼요? NAD 플러스가 환원돼서 NADH가 하나 생기고,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하나당 하나 생기고, 인산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인산이 두 개 붙은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라는 에너지가 빵빵한 분자가 된다. 에너지가 빵빵한 분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PEP 하나 있죠. 예전에 뭐 우리가 스타 분자, 스타 탄생, 스타 분자가 두 개다. 여기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하고 여기 PEP. 스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는 델타 G 포스페이트를 떼어낼 때의 델타 G 이 값이 ATP보다 더 큰 음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ADP를 인산화시켜서 ATP를 만들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을 스타 분자라고 했죠.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와 PEP 얘네 둘을. 그래서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는 7단계에서 이제 인산을 하나 떼면서, 처음엔 1번에 탄소에 붙어 있는 인산을 떼면서 ATP를 하나 만들죠. 첫 번째 ATP. 그죠? 그래서 1,3 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고, 예, 분자 안에서 뱃살을 갖다가 가슴으로 올린다고 그랬죠. 좀 더 힘이 있는 분자를 만들기 하기 위해서 3번 탄소에 붙어 있던 포스페이트를 2번 탄소로 옮기는 이런 과정. 그래서 2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고, 2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된 후에 여기서 물을 뽑아내가지고, 그죠? 물을 뽑아내서 얘를 갖다 물을 만든다. 여기서 H 뽑아내고 OH 뽑아내서 H2O를 뽑아내면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는 에놀 키토 트랜지션에서 좀 더 불안정한 에놀 형태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고정이 돼요? 인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다. 그래서 얘도 역시 고에너지 분자다. 10단계에서 여기 있는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서 ATP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해당 작용의 R자 반응, net reaction은 글루코스 더하기 산화된 조효소 NAD 플러스 2개, 그리고 ADP 포스페이트 2개.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결국은 파이르베이트 2개와 NADH 그리고 ATP 2개, 이렇게 ATP 2개와 NADH 2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글루코스의 해당 작용의 R자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예전에는 해당 작용 과정 단계 모두 단순 암기만 했는데 이렇게 원리를 따라가면서 배우니 정말 재미있네요. 그렇죠? 단순 암기만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죠? 특히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이유. 1번 탄소와 6번 탄소의 대칭적으로 인산을 가지고 있는 육탄당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죠. 교수님 대학에서 생화학을 배울 때는 이 화학 물질들의 구조식을 다 외워야 하나요? 문제 낼 때 생각하기 싫어하는 교수들은 단순 무식하게 무슨 구조를 그리시오라는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뭐 사실 글루코스의 구조와 그리고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의 구조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6번 탄소에 여기 인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산화시키기 위해서 프로포스를 바꾸고 또 인산화시키고 중간을 자르고 이러면은 해당 작용의 10단계 중간 산물들의 구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화합물의 구조는 반응 전체를 이해하면 굳이 일부러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 2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작용 끝났으니 우리도 빨리 다른 물질로 바뀌고 싶어요. 효소들이 필요한 거죠. 효소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죠. 근데 그게 너희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산소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파이루베이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거나 충분하거나 혹은 산소가 없을 때, 모자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산소가 모자랄 때 볼게요. 산소가 모자라면 우리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발효. 여러분 뭐 김치독에다가 김치를 발효시킬 때 위에다가 뭐 랩을 씌워놓는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랩이 없을 때는 김치 그 껍질, 시래기, 우거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에다가 김치 이파리를 깔아놓는데 그게 바로 공기가 잘 안 통하도록 산소가 잘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산소가 들어가면은 발효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기껏 만들어 놓은 NADH 아까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최종 산물이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트 2개로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ATP 2개, NADH 2개 만들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NADH인데 그거를 아깝지만 여기서 NAD 플러스로 다시 산화시켜요.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었으니까 누군가가 환원돼야겠죠. 환원되는 게 누구겠어요? 아까 파이루베이트가 환원되어서 여기 보시면 파이루베이트가 어디가 환원될 수 있을까? 여기다 H를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를 단일 결합을 하고 여기다 H를 만들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락테이트, 젖산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젖산 발효예요. 그래서 NADH로부터 전자 2개, 수소이온 2개를 받아서 엄밀하게 말하면 NADH로부터는 전자 2개, 수소이온 하나만 받고 이 근처에 있던 수소이온이 같이 껴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환원된다. 락테이트로 환원되는 거죠. 산소가 모자라는 이유는 이게 산소가 모자라는 이유죠. 산소가 모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해서 허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숨이 찬 거죠. 심폐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은 말단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근육에서 이런 젖산 발효가 일어나서 실제로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 젖산으로 전환되어서 근육에 쌓여서 피로물질로 작용하게 되죠. 그럴 수도 있고 또한 뭐 환경에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여서 고산지대로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산소 분압이 낮아서 환경에 산소가 충분히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젖산 발효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산소가 충분할 때는 산소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유산소 호흡, aerobic respiration. 이때 바로 파이루베이트가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유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어서와 마이토콘드리아는 처음이지. 유산소 호흡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챕터 4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죠. 자세하게. 교수님, NADH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고에너지 전자는 나중에 전자전달기에서 ATP로 전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 아니냐. 그런데 왜 아깝게 기껏 만들어 놓은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시키면서
락테이트를 만들까? 그렇죠? NADH는 약소거음이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미토콘드리아로 가져가면은 전자전달기에서 ATP로 환전해 줄 수 있는 ATP 3개씩이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완전 소중한 그러한 약소거음인데 얘를 왜 하필 그냥 낭비시켜 버릴까? 그냥 산화시켜 버리죠. NAD 플러스로. 왜 그럴까? 그냥 파이루베이트 형태로 보관하면 안 되나? 파이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환원시키지 않고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시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돼. 하지만 해당 과정을 다시 살펴보렴. 글루코스 하나가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로 쪼개지면서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를 얻었지. 자,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트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과정에 뭐가 나왔죠? ATP 두 개, NADH 두 개가 나왔죠. NADH 두 개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개의 NAD 플러스가 필요하죠. 산소가 부족해서 해당 작용만 계속 반복하려면은 이 과정을 계속 돌려야 하니까 NAD 플러스가 나중에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돌리려면은 산소가 없을 경우에 NAD 플러스를 재생산해야 된다. NADH를 만들기 위해 NAD 플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작용이 왜?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작용이 계속 진행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까운 NADH를 NAD 플러스로 다시 산화시키고 그리고 얘가 산화되니까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니까 누군가는 그 전자를 받아야 되죠. 전자를 받을 친구가 누구다? 바로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다. 그래서 파이루베이트에 건네줘서 락테이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NADH를 산화시켜서 다시 NAD 플러스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전자 전달기라도 계속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작용이나마 해서 근근히 ATP 두 개 만들어서 세포가 먹고 살려면 해당 작용을 계속 돌리기 위해 NAD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파이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환원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환원되는 과정에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면 다시 이 위에서 NAD 플러스로 작용해가지고 이 해당 작용을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지. 젖산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작용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NAD 플러스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부산물이라고 이해하자. 자,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NAD 플러스에서 NADH가 만들어지니까 부산물이라고 이해하자.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젖산이 생성되는 현상을 젖산 발효, 락테이트 퍼멘테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근육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 젖산이 피로물질로 근육에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또 다른 발효가 있죠. 이게 바로 알코올 발효를 보여주고 있죠. 에탄올 퍼멘테이션. 자, 에탄올은 탄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파이루베이트가 에탄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탄소 하나가 날아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 CO2,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날아가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에탄올 발효의 경우에는 파이루베이트 데카르복실레이즈, 파이루베이트 탈탄산 요소가 여기 있는 CO2,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CO2 형태로 날려보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죠. 얘를 알데하이드를 알코올로 환원시키려면 누군가 산화되어야 되죠.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환원되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알코올 데하이드로게네이즈, 알코올 탈수소 효소. 나는 이렇게 정반응을 촉매하여 에탄올을 만들기도 하고
역반응을 촉매해서 에탄올을 분해하여 아세탈데하이드 숙취의 주범을 만드는 효소다. 에탄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이 효소가 반대 과정을 촉매해서, 그죠? 아세탈데하이드를 만들게 된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NAD 플러스가 쓰이고 NADH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역반응이 어떻게 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이 에탄올 퍼멘테이션도, 에탄올 발효 과정도 역시 이게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NAD 플러스를 재생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까운 NADH를 아깝지만 산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우리 술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인 에탄올은 이렇게 알코올 퍼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두 단계죠, 그죠? CO2는 맥주나 스파클링 와인의 한잔 거품을 만든다, 그죠? 에탄올 발효는 식물 세포나 사람은 못하죠, 그죠? 사람. 이스트 그리고 박테리아가 주로 수행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락테이트 퍼멘테이션과 에탄올 퍼멘테이션 두 개를 알아봤는데, 또 다른 퍼멘테이션으로는 프로피온산이 만들어지는 프로피온산 발효 등이 있다. 스위스 치즈의 프로피온산 발효가 이용된다. 오랜만에 등산을 했더니 내 평소 게으른 습관이 익숙해진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근육에 공급해주지 못해서 근육에서는 젖산 발효가 일어났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동안 글루코즈에서 피루부산까지 분해하며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를 생성하는 해당 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I'm still hungry. 아직도 갈 길은 멀다. ATP 두 개밖에 못 만든 거죠.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에는 아직도 많은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TCA 회로에서 CO2로 완전히 분해해야 된다.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질문이 있냐? 물어보죠. 글루코즈 말고 다른 당은 어떻게 분해되나요? 그것도 궁금하고, 글루코즈가 모자랄 때는 포도당 신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는 방법으로 거꾸로 글루코즈를 합성하기도 한다는데 그 과정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 배우기로 하죠. 그렇지, 나 글루코즈 포도당이 대세 단당류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글루코즈를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포도당 등산이나 군인들을 훈련할 때 갑자기 혈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포도당 알약 같은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실제로 포도당을 직접 섭취하는 경우는 주변에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포도당을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다른 이당류, 다당류 등을 섭취하는 경우가 생활 속에서 더 잘 알려져 있다,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탄산음료, 콜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데, 설탕은 글루코즈와 프럭토즈, 과당이 결합하고 있는 이당류, 육탄당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육탄당 두 개가 결합했다 해서 이당류라고 해요. 탄소가 두 개라는 게 아니라 육탄당이 두 개 있어서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라고 하고, 우유에 있는 락토즈, 젖당도 역시 갈락토즈와 글루코즈가 결합한 이당류다. 전부는 다당류죠.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해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럭토즈, 과당의 경우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로 직접 전환된 후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건 왜 그런지 알겠죠?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번엔 갈락토즈와 글루코즈가 결합된 락토즈의 경우에는 일단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로 쪼개진 후 적절히 변형되어 해당 작용의 중간 물질로 이용된다. 갈락토즈와 글루코즈. 자,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 글루코즈는 그대로 그냥 해당 작용에 들어가면 되죠.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의 차이는 오직 4번 탄소에 있는 OH 위치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싹 바꿔서 갈락토즈를 글루코즈로 바꾸는 효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삥 둘러가는 갈락토즈의 불쌍한 운명을 지금 볼게요. 자, 갈락토즈는 일단 다른 효소에 의해서 갈락토즈의 1번 탄소가 인산화되어 가지고 갈락토즈 1-포스페이트로 바뀌어요. 에너지가 추가로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UDP 갈락토즈, UDP, 유리딘 다이포스페이트, 누클레오타이드 맞아요. 걔가 붙어가지고 UDP 갈락토즈가 되고, 다시 UDP 갈락토즈는 UDP 글루코즈, 이제서야 글루코즈로 바뀔 수가 있어요. UDP 글루코즈. 그러면 여기서 다시 UDP가 떨어져 나가면서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가 되죠.
글루코즈와 갈락토즈의 구조는 실상 한 끗 차이인데, 요 한 끗, 4번 탄소에 붙은 OH 한 끗 차이인데, 갈락토즈는 해당 작용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메커니즘은 정식 생화학 코스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포 생화학 코스에서는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다. 그래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는 다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글루코스가 쭉 연결되어서 생성된 글리코젠, 글라이코젠이나 전분의 경우 떨어질 때 맨 끝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죠.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떨어져 나간 후 얘도 역시 다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되어서 해당 작용에 참여한다. 그리고 설탕의 경우에 글루코즈와 프럭토즈로 쪼개지게 되니까 얘네들은 각기 어디로 들어갈지 알겠죠. 글루코즈는 직접 글라이콜라이시스로 들어가면 되고, 프럭토즈는 역시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로 전환된 후 해당 작용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후 해당 작용이 이후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아까 배웠던 해당 작용의 여러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파이루베이트 2개, 역시 모든 당들은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도당 세합성 혹은 포도당 신합성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세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우리 몸에는 포도당 글루코스 섭취가 줄어들면 어떤 경우에 줄어들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굶거나 요즘 유행하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적절한 혈당 유지를 위해서,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죠. 글루카곤과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도록 한다. 그래서 적절한 혈당 유지를 위해서 탄소 개수가 포도당은 탄소 개수가 6개죠. 6탄당이니까 포도당보다 작은 탄수화물을 기질로 이용해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낸다. 그 과정을 포도당 세합성 글루코 네오제네시스, 네오라는 게 새로 합성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와인 마시는 와중에 질문. 에탄올만 섭취해도 포도당을 합성해낼 수 있을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순수 에탄올만 마셔도 살 수 있을까? 아직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왠지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아세틸 레디컬로 산화된 후 아세틸 코에이로 변해서 TCA 회로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포도당 세합성에 참여할 것 같아요. 자, 아세틸 코에이 굉장히 중요한 분자죠. 나중에 직업도록 나오니까 얘가 벌써 나를 벌써 소환했나? 내가 워낙 중요하긴 하지. 조금만 기다려. 직업도록 나와주실 테니까. 에탄올에서 과연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포도당 세합성 다 끝난 후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뇌죠,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그쵸? 그래서 더욱더 혈당치가 낮을 때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포도당 세합성이 중요하단다. 대뇌는 저 결국에 의해서 포도당이 여기 갖다 데려다 주는 거죠. 그죠?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고 쫄쫄 굶으면 간에서 지방산을 분해 생성된 우리와 같은 케톤 바디라고 그러죠. 아세토아세틱 애시드,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릭 애시드 이런 것들을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하고 대개는 포도당을 사용한다. 그래서 포도당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없을 경우에 포도당을 작은 분자로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포도당 세합성 반응은 파이루베이트로부터 해당 작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응. 거꾸로 돌리면 되겠죠. 이때 사용되는 효소들은 대부분 해당 작용에 쓰였던 효소들이 다시 쓰인다. 몇 개만 빼고. 그래서 해당 작용에 활약했던 효소들 다시 한번 모여봐봐 하고 딱. 자, 그래서 해당 작용의 작업 순서대로 번호표를 붙이고 효소들이 다 모였어요. 자, 첫 번째 헥소카이네이즈,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만드는. 두 번째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부터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를 만드는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 세 번째는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그리고 네 번째 알돌레이즈, 반으로 잘라서 3탄당 2개를 만드는. 그리고 DHAP로부터 G3P를 만드는 트리오즈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효소 글리세롤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일곱 번째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즈, 여덟 번째 포스포글라이세롤 뮤테이즈, 9번 에놀레이즈, PEP를 만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PEP에서 파이루베이트를 만들어서 ATP를 만드는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10개의 효소, 글라이콜라이시스는 10단계죠. 그래서 10개의 효소가 다시 다 모였어요. 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고 줄 섰네. 포도당 세합성이 해당 작용 물질하는 노동일 텐데, 그렇죠? 다들 이 엔자임을 불러 모았던 포도당의 본심은 일단 이 10개의 효소 중에서 1번, 3번, 10번 빠져라. 1번, 3번, 10번은 모두 다 뭐예요? 카이네이즈죠. 카이네이즈. 인산을 붙이는 애들. 1번, 3번, 10번은 빠져. 너희들은 포도당 세합성의 작업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카이네이즈도 빠지고, 카이네이즈만 차별하냐? 오빠 포도당 신합성 별거 아닐 거야. 그냥 해당 작용이나 하러 가요. 얘네들은 해당 작용에만 참여하고 1번, 3번, 10번 헥소카이네이즈,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얘네들은 해당 작용에만 참여하고 그 역반응인 포도당 세합성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포도당 세합성은 이 저 밑에 파이루베이트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 된다. 그래서 여기 파랗게 쉐이딩한 1번 단계, 3번 단계, 그리고 10번 단계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작용 효소들이 역반응을 통해서 이 포도당 신합성을 촉매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밑에부터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10단계, 이 파이루베이트부터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단계는 하나의 효소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역반응은 2단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파이루베이트가 PEP로 되고, 요 9단계는 여기는 역반응, 해당 작용에 같은 효소가 역반응을 촉매할 수 있고, 8단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7단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6단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5단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4단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단계의 경우는 역시 다른 효소가 사용되고, 2단계의 경우는 똑같은 효소가 사용되고, 1단계의 경우도 역시 다른 효소가 사용된다. 그래서 1, 3, 10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작용 효소들이 촉매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1번, 3번, 10단계에서는 해당 작용이 역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해당 작용의 효소들을 대신 작용하는 효소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왜 카이네이즈만 차별하냐고 효소들이 그랬었지. 그래서 차별할 만해. 왜냐하면은 이 두 반응의 역반응. 자, 1번하고 3번 반응이죠. 역반응을 촉매하려면은 ATP를 합성해야 되거든. 그쵸? 여기는 ATP를 쓰는 건데, 정반응은, 역반응은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ATP를 합성하려면 당연히 델타 G가 0보다 클 테니까 다른 델타 G가 0보다 작은 반응과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든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이나 헥소카이네이즈 1번, 3번이 촉매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역반응들은. 그래서 1번 반응의 역반응과 3번 반응의 역반응은 다른 효소가 쓰인다. 다른 효소는 여기서 집게를 가지고 있는 효소, 제가 그렸죠. 여기 랍스터처럼 생긴 애들, 얘네들은 그냥 단순히 ATP 합성 필요 없이 그냥 인산만 떼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반응의 역반응, 헥소카이네이즈가 촉매하던 반응의 역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글루코스 6 포스파테이즈. 포스파테이즈는 포스페이트를 떼어내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이에요. 카이네이즈의 역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죠. 글루코스 6 포스파테이즈. 그냥 6번 탄소에 붙은 인산을 떼어내는 효소. 그리고 3번 반응의 역반응은 누가 하냐? 프록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포스파테이즈. 프록토스 16 2인산 탈인산 효소. 얘도 역시 여기 1번 탄소에 붙은 인산을 떼어낸다. 나도 마찬가지로 인산만 떨어뜨리는 반응을 촉매하므로 델타 G0는 둘 다 0보다 작다. 그쵸? 인산을 떼어내니까 한 분자가 작은 두 개의 분자로 쪼개지고, 인산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또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큰 분자에서 인산을 떼어내는 반응은 대개 델타 G가 0보다 작죠. 자발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1단계하고 3단계의 역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에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10단계의 반응 뭐죠?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에너지가 빵빵한 스타 분자가 ATP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파이루베이트를 만들면서 이게 10단계죠. 근데 10단계 반응의 역반응도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이름은 마치 파이루베이트에 포스페이트 붙일 수 있는 엔자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름을 잘못 붙인 거라고 했어요. 얘가 촉매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파이루베이트에게 인산을 붙여서 스타 분자인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ATP의 가수분해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이지. 그죠? 모자라기 때문이죠. ATP는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인데 퍼몰인데 얘는 마이너스 14도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ATP를 가수분해해서는 파이루베이트로부터 PEP를 만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10단계의 역반응은 오른쪽과 같이 두 효소가 임무를 나누어 두 단계로 진행한다. 그래서 10단계의 역반응은 두 단계로 일어나요. 자, 먼저 파이루베이트에다가 쓸데없이 CO2를 갖다 붙여가지고 탄소 4개짜리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만들어요. 자, 탄소 공중에 떠다니는 CO2를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려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CO2를 갖다 붙이려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하니까 에너지가 더 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ATP 에너지 투자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로 분해시키면서 파이루베이트에다가 여기다가 요 1번, 2번, 3번 탄소에다가 CO2를 갖다 붙여서 카르복실 그룹의 형태로 갖다 붙여서 카르복실 그룹을 2개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탄소 4개짜리 유기산인 옥살로아세테이트, 나중에 광합성에서도 나오고 TCA 사이클에서 나와요. 얘를 일단 만들어요. 탄소 3개짜리가 탄소 4개짜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번엔 CO2를 떼어버리면서 이때 또 CO2를 떼어버리면서 역시 또 에너지를 또 사용해요. ATP와 액면과 똑같은, 사실 ATP가 사용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GTP를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인산을 붙여가지고 스타 분자인 PEP를 만들어낸다. 왜 우리가 괜히 CO2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는지, CO2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딱 움츠리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펄쩍하고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CO2를 일단 붙였다가 이게 마치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들여서 움츠리고 있다가 한 번에 팍 뛰어나가면서 좀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움츠리면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전환되었다가 이때 CO2를 날려보내면서, CO2를 날려보낸다는 것은 델타 S가 0보다 크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작은 분자가 멀리 퍼지니까. 그래서 좀 더 여기 탄소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붙이는 반응을, 어려운 반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델타 G가 네거티브인 다른 반응들, CO2를 날려보낸다든가 그런 반응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GTP에 있는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스타 분자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글라이콜라이시의 10단계의 역반응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CO2를 붙이는 과정, 이 과정에도 ATP 에너지가 사용되고, 두 번째는 CO2를 날려보내면서 GTP 에너지를 사용해서 GTP가 가지고 있던 포스페이트를 여기 탄소에 붙여서 파이루베이트,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 과정,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쪽이 하행선이 해당 작용 과정. 역시 잘 아시듯이 해당 과정에서 R자로 ATP 2개, NADH 2개 생기죠. 그래서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 2개. 자, 위로 올라가는 거. 상행선과 하행선을 굳이 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다. 내비게이션 찍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 여행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 올라가던 길하고 내려가던 길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왜? 내비가 막히지 않는 길로 안내해 주니까.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것처럼 포도당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파이루베이트로 분해되고, 이게 내려오는 길이라면 다시 올라가는 길은
굳이 같은 길을 안 따라가도 된다. 상행선과 하행선을 굳이 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파이루베이트 갈 때 1번 단계하고 3번 단계하고 10번 단계는 서로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촉매된다. 보시면 ATP가 사용되고 GTP가 사용되고 10번째 단계는 두 단계에 의해서 되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단계도 역시 다른 엔자임, 첫 번째 단계도 다른 엔자임. 자, 그럼 보시면은 포도당 사합성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ATP 4개, GTP 2개, ATP 2개, NADH 2개가 필요하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NADH, 이 반응을 거꾸로 하니까 NADH가 2개가 필요할 테고, 필요하죠. NADH 2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ATP, 여기서 GTP,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가 각각 2개씩이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개 겹쳐놓은 것처럼 그렸죠. 그래서 얘네들도 실제로는 쪼개져가지고 2개의 분자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 이 단계에서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쪼개져서 글리세롤알데히드 3포스페이트가 2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실제로는 얘네들 이 단계에서 파이루베이트도 2개니까 ATP 2개 필요하고 옥살라스테이트도 2개니까 GTP도 2개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GTP 2개, ATP 2개, 또 2개 ATP는 어디서 필요해요? 여기서, 그렇죠? ATP 2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전환될 때, 이때도 ATP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하나당 하나씩 필요하니까 ATP가 2개 필요하는 거죠. 결국 이 글루코니오제네시스, 포도당 세합성의 경우에는 필요한 게 뭐죠? NADH 2개, GTP 2개, ATP 4개. GTP하고 ATP는 액면가가 같으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ATP 6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가지고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분해돼서 파이루베이트가 될 때는 실제로는 ATP 2개, NADH 2개가 생기지만 역으로 파이루베이트를 갖다가 주섬주섬 챙겨 모아서 글루코즈를 만들 때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든다. 6개의 ATP 그리고 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2개의 NAD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뭔가 찝찝한 이 기분, 이 찝찝한 기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내려오고 있죠? 하행선, 그리고 상행선. 상행선과 하행선을 굳이 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는 여기서 ATP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서는 ATP를 이용해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갖다가 사용해서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만들어내네. 좀 이상하죠? ATP의 하이드롤라이시스 에너지는 마이너스 7.3인 정도인데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사용해서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ATP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여기 검색해보면 나오죠. 왜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즈 리액션, 글라이콜라이시스의 해당 작용 7단계. 요거는 왜 irreversible, 왜 비가역적이지 않을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양쪽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냐는 거죠. 보시면 일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한쪽으로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